관련해서 또 추미애 불륜설이 터졌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불륜설을 또 유포한 사람이 이 경찰에 입건됐는데요. 자, 이게 잊을만 하면 터집니다. 그리고 추미애 불륜설을 퍼뜨린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서초경찰서가 추미애 불륜설과 관련해서 또 입건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무슨 카페 운영자인가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른 사건들은 고소 고발을 해도 경찰, 검찰 참으로 굼뜹니다. 저만 해도 지금 이 청와대 비서실장, 민주당 대표, 노영민과 이해찬을 고발한 사건 지금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다는데 뭐 진도가 안 나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추미애 장관과 관련된 것은 정말 신속하게 경찰과 검찰이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희한합니다. 추미애 아들에 대한 그 수사는 뜸을 들이고 하지도 않고 있다가 언론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뒤늦게 신용만 하고 그냥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반면에 추미애 장관을 공격하는 그런 불륜설 이런 것들이 터지면 즉각 경찰이 움직입니다. 굉장히 빠릅니다. 기민합니다. 이러니 문재인 정권이 욕을 먹는 겁니다. 추미애 장관이 욕을 먹는 겁니다. 뭐 오늘도 어제도 살아있는 권력, 정부 뭐 공격이 뭐 살아있는 권력 투사가 아니고 뭐 윤석열이 살아있는 권력이고 식물총장 하나를 두고 그렇게 물어뜯는 민주당과 청와대, 추미애 이런 사람들 자기들에 대한 문제가 생기면요 이렇게 빨리 합니다. 반면에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이거 지난 1월에 기소했는데 공소장 같은 것도 다 공개됐는데 지금 재판도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사법부고 경찰이고 검찰입니다. 이런데 어떻게 대한민국의 정의가 살아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정말 창피한 대통령입니다. 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불륜설 그리고 추미애 장관 아들의 휴가 미복귀 의혹 등을 제기한 인터넷 카페 운영자 A씨가 검찰의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습니다. 또 추미애 장관 아들 서모씨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당시 주한미 8군 한국군 지원단장 이모 예비역 대령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추미애 장관 측이 고발한 사건 차례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경찰은 검찰에 넘기고 있습니다. 굉장히 빠릅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정의입니까? 자, 서울 서초경찰서는 인터넷 카페 운영자 A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달 28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A씨는 추미애 장관의 불륜설과 추미애 아들의 휴가 미복귀 의혹 등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불륜설의 정체는 뭘까요? 왜 이런 이야기가 자꾸만 나오는 걸까요? 자, 저도 그 불륜설의 정체를 모릅니다. 그리고 그 불륜설입니다. 불륜인지 아닌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렇게 검찰에 송치하는 것을 보면 사실과 다를 가능성이 높죠. 아무튼 이 대한민국의 명예훼손죄라는 것은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처벌받습니다. 그런데 정도의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추미애 장관이 불륜을 하지 않았는데 불륜을 했다고 쓰는 것은 안 됩니다. 다른 건 모르지만 공익을 위한 비판으로 보기는 힘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추미애 장관의 불륜설을 유포한 경우 이것을 비판하는 것은 처벌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왜 추미애에 관한 건 이렇게 우리가 볼 때는 편파적입니까? 추미애 장관에게 유리한 것, 추미애 장관에게 불리한 것 나눠서 한번 봅시다. 추미애 장관에게 불리한 것은 수사를 뭉갭니다. 안 합니다. 추미애 장관은 오늘도 재판에 끼어들었습니다. 무슨 이 표창장,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위조 이런 것은 권력형 비리가 아니라는 취지로 발언을 했습니다. 왜 자기가 끼어듭니까? 법무부 장관이 왜 재판, 삼권분립국가에서 재판에 끼어듭니까? 이런 욕을 먹는 겁니다. 도대체 추미애의 입은 왜 그렇게 가볍습니까? 그런데 정작 자기의 불륜설 이런 거는 신속하게 경찰이 처리합니다. 참으로 특이합니다. 자, 그렇지만 이 A씨는 나름대로
항의를 합니다. 자, A씨는 이 아들 문제와 불륜 의혹에 대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법무부 장관에게 해명하라고 할 수 있는 문제다. 그런 의혹을 해소하라는 다른 사람이 쓴 글을 제 카페에 복사하며 의견을 붙인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다고 합니다. 조선일보의 보도입니다. 경찰은 피고 발인을 주거지에 따라 A씨 사건을 서초경찰서로 이첩했고 수사하다가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다고 합니다. 자, 지금 그런데 이 불륜설이 온라인 게시는 상당히 많은 모양입니다. 이게 불륜설이 거짓말이라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이런 거는 참으로 빠르게 수사합니다. 추미애 장관 측은 지난 3월 서울 관악경찰서에 불륜성 등을 온라인에 유포한 19명을 고발했습니다. 고발은 추미애 장관의 보좌진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 가운데 10건을 피고발인의 주거지 관할경찰서로 이첩하고 9건은 피고발인 신원이 확인되지 않아 종결했습니다. 추 장관의 처벌 의사가 있어 수사를 마친 일부 사건은 이미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자, 서울 광진경찰서도 지난 3월 추미애 장관 측이 불륜설 등을 인터넷에 올린 블로그 운영자 등 4명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4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 고발 역시 추미애 보좌진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을 보면 참으로 신속합니다. 추미애 장관 아들 서모 씨가 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어갔습니다. 바로 이 미8군 지원단장 예비역 대령입니다. 이런 걸 보면 참으로 경찰은 추미애 장관이 하나 이야기하면 예! 하고 빨리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국민들이 이렇게 고소 고발하면 좀 기다려봐. 바빠 우리 추미애 거 처리해야 돼. 이런 겁니까 뭡니까? 아무튼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대한민국 경찰 권력 눈치만 보는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많은 경찰들은 참 묵묵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정치 경찰이 있다면 이건 문제입니다. 지난 드루킹 사건 때 우리는 봤습니다. 경찰이 얼마나 문재인 정권에 고기를 팍 숙이고 있는지. 결국 모든 것들은 특검이 가야 됩니까? 아무튼 윤석열 총장도 한때는 문재인 정권이 그렇게 칭송했는데 수사 좀 제대로 하려니까 욕을 먹고 있습니다. 꼼수를 부려서 민주당의 당원을 바꿔서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에 결국 후보자를 공천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민주당의 후보들은 누가 있을까요? 그리고 실제 여론조사는 어떻게 나올까요? 자, 제가 좀 이따가 지금 민주당 후보들 중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뜻밖입니다. 생각보다 의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주당 내부도 발칵 뒤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서울시장, 부산시장을 향한 이 총성은 울렸습니다. 부산시장의 경우 누가 나오든 국민의힘 후보가 넉넉하게 당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국민의힘 내부 경선이 더 치열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서울시장 경선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거론되고 있지만 딱히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안철수, 오세훈 등등은 지금 대권에 바로 도전하겠다. 서울시장 생각이 없다고 하지만 지금 인물난 때문에 안철수, 오세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의원 이름까지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단순히 국민의힘 내부 경선이 아니라 일단 국민의힘 후보를 뽑은 뒤 다른 정당이나 시민 후보와 함께 경선을 하는 이런 방안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의외로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론조사를 돌려보니까 의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 사람 그리고 추미애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자, 일단 내년 4월 7일 서울시장 선거에 민주당은 후보를 냅니다. 자, 후보군들이 지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는 공개적으로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을 비치기도 했습니다. 박영선 장관, 언론이 서울시장 출마를 이야기하니까 왜 나를 정부에서 쫓아내려 하는가 이렇게 농담을 했지만 잠재적인 후보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저렇게 하는 것은 서울시장에 출마하기 위한 것이란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총장이 버티고 있으면 추미애 장관에게는 기회가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바로 대권을 지켜야 한다는 말도 나옵니다. 그렇지만 추미애 장관이 대통령 후보로 나온다? 저는 좀 우습습니다. 아무튼 지금 서울시장 후보군들을 민주당은 만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달리 민주당은 내부 인력으로 충분히 경선을 통해 뽑을 것 같습니다. 외부에서 영입은 별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과거처럼 자연스럽게 경선을 해서 서울시장 후보를 낼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후보로 거론되고 있을까요? 자, 먼저 이 장관 중에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진영 장관도 있지만 진영 장관은 그렇게 거론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 중에는 우상호 의원, 박주민 의원, 박용진 의원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또 서울지역 국회의원을 지냈던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등의 이름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 안팎에서는 지금 유력한 후보는 박영선 장관입니다. 본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과거 이 박원순 서울시장에 당선된 첫 번째 선거, 그때 이 시민단체 후보 무소속이었던 박원순과 민주당 후보로 경선을 통과한 박영선 간의 경쟁에서 박원순이 이겼습니다. 따라서 그때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에서 승리한 적이 있는 박영선 장관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 그때 민주당 후보 경선에 나왔던 사람은 박영선, 천정배, 추미애, 신계륜이었습니다. 민주당 내부 경쟁에서는 박영선이 추미애, 신계륜, 천정배를 이겼습니다. 그리고 후보로 선출됐지만 무소속으로 출마한 박원순과의 단일화 경선에서 졌습니다. 그래서 박원순 시장이 탄생됐습니다. 자, 그랬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박영선 장관은 서울시장에 대한 애착이 있을 겁니다. 본인 말은 아직 시원하게 하지 않고 있지만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추미애 장관도 지난 2011년 민주당 내 경선에 나와서 박영선 장관에게 패배한 경험이 있습니다. 자, 민주당 내에서는 추미애 장관 서울시장 선거 나오고 싶어도 윤석열 총장이 그만두지 않을 거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이 있는 한 서울시장 선거 준비하기는 힘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4월 7일 선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반년도 남지 않은 겁니다. 따라서 지금 추미애 장관이 사퇴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겁니다. 준비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박영선도 비슷한데 박영선은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말이 나옵니다. 자, 이 외에도 지금 사선 의원입니다. 우상호 의원 출마 의지가 강한 것으로 보입니다. 2018년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박원순 전 시장과 박영선 장관에 밀려 3위를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우상호 의원 지난달 30일 CBS에 출연해서 적극적으로 출마를 검토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또 하나, 지난번 최고위원이 아니라 바로 당대표로 직행해서 상당히 화제가 됐던 박주민 의원 출마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예찬 체제에서 최고위원을 했고 지난 8월 말 치러진 당대표 경선에 나와서 꼴찌를 했지만 나름대로 선방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주민 의원은 저를 서울시장 후보 물망으로 올려주신 분들께는 저를 높게 평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서울시장에 대한 뜻은 없다. 지금은 이라고 말했습니다. KBS 라디오에 나와서 한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이라고 단서를 달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출마를 선언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자, 박용진 의원도 지금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민주당의 보궐선거 공천 방침이 확정되기 전에 민주당 입장이 정해지고 나면 그때 물어봐 달라고 CBS 라디오에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생각이 좀 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생각만 있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민주당에는 후보군이 상당히 넓습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현재까지는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지만 알 수는 없습니다. 생각이 다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들 가운데 여론조사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자, 최근 조사입니다.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윈디코리아 컨설팅의 조사입니다. 아시아경제가 의뢰했습니다. 윈디코리아 컨설팅의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추미애 장관은 몇 등 했을까요? 3등 했습니다. 생각보다 안 나왔습니다. 자, 1위는 박영선이 차지했습니다. 박영선 장관 13.6%. 2위는 의외의 인물입니다. 추미애가 망신을 당한 겁니다. 사실 인지도나 이런 이름값에서는 박영선, 추미애가 그래도 유리할 텐데 추미애는 3등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자, 박주민 의원입니다. 10.3%. 1위 박영선은 13.6%, 2위 박주민 의원은 10.3%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 추미애는 한 자리 있습니다. 7.7%. 임종석 전 비서실장 6.6%. 자, 추미애, 임종석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1, 2위와는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우상호 의원이 그 다음으로 5등을 했습니다. 4.5%. 점점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이 정청래 의원 3.6% 순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민주당이 충격을 먹은 것은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 이름을 불러줬건만 잘 모르겠다. 응답이 48.8%나 됐습니다. 그래서 변동 가능성은 여전히 큽니다. 48.8%가 잘 모르겠다. 무응답으로 나타나서 민주당이 조금 놀랐을 것 같습니다. 의외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야당에게 서울시장 선거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부산시장 선거와 달리 서울시장 선거 그렇게 간단치 않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의 정당 간판으로 나오는 것은 서울 시민들한테 그렇게 환영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경험을 본 말입니다. 따라서 국민의힘은 후보를 낸 뒤 다른 무소속이나 다른 정당 후보와 다시 단일화 경쟁을 하는 방법을 고민 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 어쨌든 민주당의 후보들 박영선 13.6, 박주민 10.3, 추미애 7.7, 임종석 6.6, 우상호 4.5 난장이들 같습니다. 고만고만합니다. 크게 두각을 나타내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잘 모른 무응답이 48.8, 거의 절반이라는 점에서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야당에서 한번 해볼 만한 선거로 보입니다. 자, 현재 서울시장 출마 후보군이 그대로 확정되면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 경선은 중진과 신세대 정치인 간의 격돌이 될 것 같습니다. 추미애, 박영선, 임종석, 과거에 흘러간 우상호까지 여기에 박주민, 박용진 이런 사람들이 아마 붙을 것 같습니다. 전현희 위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어쨌든 70년대생인 박주민, 박용진이 치고 올라갈 것인가? 이럴 경우 선거는 오히려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여성 후보군을 주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현희, 박영선, 추미애 이름이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성추문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이제서야 배당을 했다라는 것이 일을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검찰의 수사를 믿어야 하는 건지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김건희의 코바나 콘텐츠가 전시회를 열면서 대기업 등의 협찬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이 수사에 대해서 오늘 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 정용환 부장검사는 이 사건에 대해 배당을 받고 기록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고발한 이 사건은 지난 9월 김씨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 코바나 콘텐츠가 전시회를 열면서 수사 대상에 오른 기업들로부터 협찬금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며 윤석열과 김건희를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이 고발했습니다. 이 사건은 추미애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해 윤석열에게 수사를 개입하지 말라고 지시한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달이 넘도록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건 배당을 놓고 검찰 내부에서 갈등이 벌어진 거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반부패 2부는 현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된 사건도 수사 중인 부서입니다. 민주진영 인사들에 대한 수사는 고발한 지 하루 이틀이면 배당부터 하던 검찰이 한 달 동안 배당도 안 하고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었다는 것 자체는 이미 이 사건에 대한 수사 의지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앞선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검사들이 윤석열과 관련된 수사를 하는 척 형식은 취하지만 이미 정답은 나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이 전국을 떠돌면서 정치도 하고 내부 다지기도 하는 이유는 자신에게 관련된 사건들에 대해서 야, 우리 검사 동일체야 라고 강조하면서 알아서들 눈치껏 처리해라 라는 암묵적인 수사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는 겁니다. 앞서 윤석열은 국정감사장에서도 수사 가이드라인을 명백하게 줬습니다. 윤석열은 국정감사에서 가족들 수사에 대해 아무런 근거 없는 의혹으로 고발을 일삼다며 사실상 근거 없는 의혹이라고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는 발언을 했었고 지금도 역시 검사 통일체를 강조하면서 지방 순회 공연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동안 검찰이 보여준 전례로 봤을 때 검찰 수사에 기대는 안 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건강에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공수처 출범 전에 이 사건들을 불기소 처리나 무혐의 처리하는 꼼수가 있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김건희의 사건은 공수처 대상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선제적으로 조속하게 처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해서 민주당의 김태년 원내대표가 윤석열을 향해서 살아있는 권력을 언급하며 엄정한 수사 의지를 드러내자 현직 검찰총장이 정치의 중심에 서는 이 헌정사상 초유의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라면서 강한 비판을 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현직 검찰총장의 정치적 언행은 그 자체로 위험하다. 윤석열은 자신의 말과 행동으로 사실상 정치의 영역에 들어와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살아있는 권력이기에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이든 아니든 비리와 부패가 있는 곳에 수사가 있어야 한다며 표적, 과잉, 짜맞추기 수사는 검찰권 남용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어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에 좌고우면은 안 되지만 이 발언은 윤석열 본인에게도 적용해야 한다. 검찰총장이 자신의 측근에 엄정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다라면서 한동훈을 겨냥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도 검사들에게는 가장 큰 살아있는 권력이라며 일부 검사 비리를 은폐했다는 비판도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라고 꼬집었습니다. 법사위 소속 김영민 의원도 윤석열을 강력 비난했습니다. 김영민 의원은 검찰에서 집단항명이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이 전국을 돌며 정치로 내몰고 있다. 윤석열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언급을 하려면 윤석열 측근 수사를 하는 검사도 자유롭게 해야 한다. 검찰의 내로남불을 돌아봐야 한다. 살아있는 수사와 표적 수사를 구분하라 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윤석열의 언행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비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지만 사실 이쯤 되면 민주당에서 적극 나서서 윤석열을 끌어내려야 하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하나를 처리 못하고 여기저기서 비판만 하는 것이 참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관련해서 검찰이 월성 1호기 경제성 논란 조작과 관련해서 산자부와 한국수력원자력 그리고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대전지검 형사5부 이상현 부장검사는 이날 산업부, 정부 세종청사에 검사와 수사관 수십 명을 파견해서 월성 1호기 관련 자료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압수수색 장소는 2017년과 2018년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업무를 맡은 산업부 에너지자원실과 기획조정실 등입니다. 관련 국 과장들의 자택과 휴대전화도 압수수색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근거가 되었던 경제성 평가와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자료 폐기 의혹에 대한 자료를 확보한 것이 목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대전지검은 경주지청과 합동으로 경북 경주 한수원과 경제성 평가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이었던 최이봉 사장이 재직 중인 대구 가스공사 본사에도 수사관 등을 보내서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날 오전 담당 부서를 중심으로 관련 서류와 파일을 압수수색했으며 당시 업무 담당자들의 휴대전화 등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을 지휘하는 대전지검은
이두봉 검사장입니다. 윤석열의 측근입니다. 앞서 감사원은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고 원전 판매 단가와 이용률, 인건비, 수선비 등 평가에 필요한 변수를 조정해서 경제성을 낮게 산출했다는 것이 감사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윤석열이 또다시 청와대를 겨냥했다라는 소리입니다. 감사원의 고발로 시작된 이 사건으로 윤석열이 청와대를 흔들어버리겠다라는 소리입니다. 청와대와 정부 인사들에게 칼을 휘둘러 또다시 흔들어서 이 정부와 맞짱을 뜨겠다는 겁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윤석열 놔두면 늘 이 정부에게는 위험 인물이라는 거 그동안 봤으면서도 또 당하고 있는 겁니다. 180석 만들어줬더니 멧돼지 한 마리도 처리 못하는 무능한 정당이라는 소리 안 들으시려거든 이제 확고하게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윤석열이 저렇게 활개치고 다녀도 누구 하나 제어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 때문에 민주당에게 기대를 하셨던 국민들이